자, 첫 번째 주제 분위기 좋아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국감에서 이제 고소까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당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치보복이냐?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왜 저를 가르쳐요? 아니요. 예,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인 것이 그리고 정치보복 아닌 것이 탄핵된 게 12월 9일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게 3월 10일이고요. 구속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보복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레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다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하세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들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저는 최 의원님을 그냥 굉장히- 바로 받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오호.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적폐청산 전 진짜 항상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정부 두 개만 하느냐. 전 이왕 하는 김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 4개 정부를 한 번에 털자. 그 털어서 적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제대로 한번 다 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정부 안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신고리 제대로 터졌잖아요. 뭐 영화 보고 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뿐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400명 다시 빈지 정규직 뽑았고 2분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진짜로 어제 우연한 자리에서 나름 배운 분들이 적폐가 뭐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적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야, 이 기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농담 같잖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국가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적금 들듯이 말하는 것처럼 쌓일 적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된 폐해들이라고 어허. 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인데 정진석 대표가 예. 그저께인가 그 국감 때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적폐청산이 뭐냐라고 하면 국정원, 검찰 이러한 국가적 기관 중에서 특히나 힘 있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했던 일들 이것들 철폐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정부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만한 어떤 근거나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종길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적폐청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적폐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새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낸다. 아하. 이것이 단어적 뜻이고 예. 김광진 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적 기관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폐가 뭔지를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시간이나 대상을 정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왜 여권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받느냐. 일단 기간을 9년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근데 그 지금 문제 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조차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하셔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가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순서대로 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누가 그 얘기를 그 당시 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보수를 총리가. 시간 괴멸시키. 지났는데. 아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지났는데. 결국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얘기가 적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한테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예, 하세요. 예. 지금 정치적인 평가 부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부분은 좀 분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쌓여왔던 국정원 등 권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를 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가적 아하. 범죄 행위, 아하.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의 기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미의 수사들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건 주관적인 평가고요. 지금 오해 안 하시고 적폐청산 필요하고 국가적 범죄 행위를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고 주관적인 표현은 배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재조사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범죄 행위 중에 일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증거가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조사 요건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안별로 좀 들어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재판 못 받겠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상 그 얘기 예. 전에 방금 이 부분 지적해야 예. 되는데요.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국가적 범죄 행위, 중요 예. 범죄 행위다. 그다음 증거가 있다.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한번 여기에다가 기준을 한번 대서 재보자고요. 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 그죠?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 해당되죠? 아이고, 증거 많이 있느냐? 받았지. 다 있어요. 당시에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고 공범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되고 추정되어지는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영구 보존돼 있으니까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까지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기준에 예를 들자면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640만 불? 그 사건은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기준에 제가 맞으면 답할게요. 그것도 해야죠. 예. 네, 근데 제가 왜 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년 이박 두 정권에 있었던 그런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사안 나왔어요. 이거 640만 불. 답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살짝 말을 비트시는데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하시면 그건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나는 알지 못했다. 예, 이게 뇌물 여건에 해당하는 몇 가지가 안 돼서 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허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댓글 같은 경우는 재조사 요건이 된다. 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조사 증거가 나왔다. 요건이 되고 또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의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30만 불 640만 예, 불요? 수수에 대한 의혹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 이명박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이에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하려면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 문건이나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재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나 증거가 증언이 뭐 있어야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640만 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새로운 증거가 그러니까 그 뭐가 부분 나왔어요?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 예. 부분이에요. 64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가족이 공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냐 아니냐 부분이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사건이 멈췄었는데요. 이 부분을 국민들 중에서는요. 상당수 많은 숫자들이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혐의 없음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혐의 없음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없음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 부분이 가족이 만약에 공범이라는 것이 수사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사가 근데 필요하다면 유채관님, 그 제가 얘기 내용에- 끝나고요. 잠깐만, 예, 예. 얘기 끝나고 하세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거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공범이라면. 그러니까 자 좋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 부분이 계속 640만 불이 대선 때도 나왔으니까 이왕 적폐청산이면 이쪽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주는 것도 그리고 특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별 법안을 지금 제출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번 다 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면은 더 이상은 적폐란 이야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김학의 의원님. 질문 하나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네. 그 자유한국당 분들이 뭐 말만 하면 640만 불 얘기 예. 먼저 네. 꺼내세요. 네. 그 640만 불이 어떻게 구성된 640만 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와 뭐를 섞어가지고 640만 네. 불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내용을- 유채권님께 아니 아니, 정말 제가 저희가 아니죠.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논평 쓸 제가. 때 했으니까 여기서 답을 해도 괜찮을 자,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전제로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이나 외부에 그러니까 제 다른 질문에 들어보세요. 답을 다른 드리세요. 사람은 주세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방식의 적폐청산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적폐청산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건 물론 지적하지만 과거의 노무현 DJ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잘한 것도 그러니까 많지만 그 들어보세요. 640만 불이라고 하는 아니, 것이 조금만, 어떤 걸 지금 기준해서 조금만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잘한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하면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640만 달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과 조카 두 사람한테 500만 달러가 갔죠. 그 500만 달러는 투자금이지 않습니까?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도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뇌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100만 달러는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에이, 점잖으신 분이 왜 그래요? 100만 네. 달러는 시간 권양숙 재주세요, 여사한테 전달된 시간. 100만 달러. 40만 달러는 딸내미한테 간 40만 달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닌데도 지금 뇌물로 처벌받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지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뇌물이 되는지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나 몰랐는가 예. 여부인데 예, 잠깐 한 여기서 가지만 제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당시의 태강실업 회장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냥 언론에 들어가면 보도된 됩니까? 내용에 아니, 정민주 따르면 변호사님 지금 그 경고 들어왔어. 너무 길다고 조금 짧게. 예, 그러니까 네. 당시에 보도된 내용 등에 짧만 따르면 내요.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났고 또 검찰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예. 자, 기사 나온 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없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꾸 공범 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 건을 가지고 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예.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님을 소환할 수도 없고 재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끝없는 물타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뇌물 사건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했고 경제수석을 시켜서 이 뇌물 사건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안 결정적으로 났는데. 다르다. 자, 알겠습니다. 자, 640만 불 얘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해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아까 주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법치의 이름으로 벌인 정치보복이다. 자유한국당. 유해 최고위원님. 네, 동의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를 묻기 전에 제가 예. 지금 법치적에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음. 지금 증거 인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했죠. 네,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날 묘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뭐 캐비넷에서 또 뭐가 나왔다고 했는데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런 브리핑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하나. 예. 또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 순간에 캐비넷에서 딱 나왔는지. 근데 나온 날짜도 그 날짜가 아니에요. 예. 그 전 달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하나. 예. 또 왜 캐비넷에서 맨날 나오는지 하나.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겹치고 겹치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 다시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답은 말씀 해야죠. 충분히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예. 자,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전 말씀인데. 대통령의 네. 법치 이름으로 버린 정치보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뭐 동의하시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캐비넷이 참 궁금해요. 산타크로스 캐비넷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민주당의 그리고 현 정부의 산타크로스 캐비넷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런 청와대 서류가 구조를 필요할 아시면 때 좀 이해하실 텐데. 아니 근데 왜냐면 아직도 창고를 다 못 뒤졌대요. 아 그래요? 예. 우린 청와대를 들어가 봤거든요. 에이, 근데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실제 왜냐하면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서류 두 개도 지난번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지난달 한 20일경 하나는 8월 10일경에 발견됐는데 뒤늦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하루 전날 자.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답하시고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이게요. 새로운 증거들이 캐비넷에서 나오는 거 사실이라 어쩔 수 없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일을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부끄러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발견 시점이 9월 27일 정도인데요. 그때가 연휴 바로 앞입니다. 만약에 9월 27일에 이걸 곧바로 여러 가지 검토 없이 공개했다면 연휴 중에 여론 공작한다고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런 캐비넷 문건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물타기 하시는데 캐비넷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샵 540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고요. 조은채님 오늘 정치쇼 용광로처럼 뜨겁네요. 가운데서 대 죽겠어요 지금. 박세영님 이승만 정부 때까지 적폐 털지요. 크크크. 자, 저는 광고 못했어요 지금. 예. 자, 광고 듣고 이렇게 그러네 이제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홍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 UFC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정치쇼 역사상 가장 봉도사가 말 적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나 원래 말 많이 하는 진행자인데. 그러게요. 우리는 이렇게 통해요. 인정. 아니, 근데 말 이번에 많이 하는 김광진 전 진행자. 의원님이 거의 다른 말을 방송에 지금 못하고 관심이 계세요. 쏠리셔가지고 지금 여기 집중 안 하셔서 그래요. 샵 어머, 1045 짧은 김광진.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광진 의원님은요. 어떻게 하면 좀 MC 자리 들어갈까? 이거 생각하면 자기 말기회를 못 찾는 거야 지금. 근데 너무 티내면 또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자, 아무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겠습니다. 황승찬님 3부에는 김광진 의원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답부터 하세요. 아까 주제로 못 들어갔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아 근데 뭐 재판장에 계신 그분은 뭐 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 진짜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그쪽에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주제가. 예. 근데 다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동의하자라고 말들은 하세요. 예. 그러면 진짜 그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들 좀 해서 지금 국정원이 했던 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거, 검찰이 잘못했던 거 이것들 다 털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동의해서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펴시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해야지 아하. 이걸 해야지만이 정치보복이 아닌 거다 옛날 걸 계속 끄집어 오는 거 말고 지금 이 정부나 뭐 여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은 당신들 적폐청산을 넘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받을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8153님 죄송합니다. 사과 없어요. 아 정치쇼 너무 열심히 듣다 고속도로 잘못 탔네요. 책임지세요. 어머, 자 가고 죄송해요. 1시간쯤 가다가요. 다시 돌아오세요. 왜 그러세요? 그건 두 번 죽이는 거죠. 어머 어떡해요. 다시 빨리 아니, 얼른 왜냐면 나가세요. 한번 고속도로 들어가면 나오는 어쩔 길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진짜 3, 40분 큰일이야. 큰일. 죄송합니다. 팩트를 얘기해도 한 3, 40분 아 정도 별거 가야 가지고 두 돼요. 분이 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말할게요. 예. 아 근데 잠깐.
할 말 까먹을 뻔했잖아요. 까먹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치 보복이 왜 정치 보복이냐 하셨는데요. 네. 이게 1. 작년 11월, 12월 넘어가면서 특검이 나오면서 특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로 특검이 구성이 되면서 특검이 시작을 했어요. 그 특검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아니, 그건 거잖아요. 알죠. 근데 예.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어떻게 하자고 했으니까 누가 임명했는지는 저도 알지만 그 구성을 봤을 때 몇몇이 그래도 야당에서 야당에서 추천했다. 추천했다는 건 예. 팩트잖아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다. 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결론 안 나왔어요. 금방 끝낼게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특검에서 차고 넘치는 네.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이 딱딱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를 계속 찾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태블릿 PC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석연 차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는 이야기가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털 때 확실하게 다 털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꾸 뭔가 이제- 석연치 자, 않은 충분히 이유 말고 자꾸 콕 집어서 충분히 얘기하라니까. 자꾸 재미없어요. PC도 이상해요. 궁금해요.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장시호께 또 그러니까 박근혜 있거든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이 정치 보복이다. 지금 이 주장이신 거예요? 탄핵이 정치 보복이다 보다 더 자, 정확하게 경로로 들어갑니다. 예. 정준길 변호사님. 뺏겼어요.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 잠깐만요. 네.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했죠? 네. 왜? 자,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냥 하세요. 묻지 말하세요. 말고. 그러니까는 시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만 예.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 그, 나만 그거 문제 아까 있다라고 했잖아, 얘기하는 그 바로 얘기. 이 기준으로 예. 어떤 문제를 처리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아니, 있는 것 중에 알았는데. 정치 보복이 뭐냐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이명박 들면. 대통령 정권 하에서 예. 예를 들면 자원외교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이거 예. 예전에 난리가 나서 다 조사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현 정권에. 예.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외교까지 누가? 포함해서. 지금 결정됐습니까? 검찰 아, 조사가? 자원외교도 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적폐청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세워서 문제를 삼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그러니까 산업부에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자원외교 하니까 문제가 관련한 되는 거죠. TF가 만들어졌습니까? 적폐청산 지금 TF가? 적폐청산 TF를 만들면서 그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좀 오히려 지금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아니, 거잖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자원외교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원외교는 정치권에서 주장하지만 아직 검찰 수사는 네.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 딴 거 그러니까 내세요. 지금 딴 거. 야권에서 예. 이야기를 하는 이명박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된 아이, 여러 정부에서. 그러니까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중에 적폐청산의 정치 보복이라고 대상 말할 수 중에 있을 만한 걸 확인해 말씀해 보세요. 주시라는 확인해 보세요. 거예요. 자원외교 아니, 오케이, 부분도 오케이, 포함되어 오케이. 있다라고 돼 아무도 못 있잖아요. 알아들어. 지금 예, 여기 못 나가는 내용.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 말 자, 되지 다른 않지. 분 말씀하실 때 듣고 얘기해 그렇죠. 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라디오이기 갑자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라디오 분이 때문에 같이 얘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님은 자원외교. 자원 외교까지 하는 것은 정치 보복 아니겠냐? 자, 자원 외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근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야권에서 그 여권이 주장하고는 정치적으로 있는데 주장하죠. 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했다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각 부처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 중에 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정치 보복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 논리대로 아직 하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던 아니, 일을 그러니까 가지고 잠깐만요. 네. 시작되지도 않은 자원외교 같은 걸 예로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가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런데 자원외교는 제가- 삭제. 아니요. 제가 그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100일도 지나고 이제 몇 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5개월. 5개월 지났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는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저는 한 50년 지난 것 같아요. 왜요? 뭐 자리 그렇다고. 예. 자리 몇 개가 좋아요. 아무튼 5개월. 네. 야당은 원래 시간이 길게 가요. 예. 맞는 이거 말씀이죠. 저 아니, 지금 그래서- 자, 의문의 일승. 의문의 1패예요. 순간적으로 방금 비 내리는 거 방금 봤어요. 예. 인정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원래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한 텀 지나가고 이야기 좀 합시다. 잠깐만요. 봉도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리고 이게 한 텀 지나서 다시 5년 시작되잖아요. 더 늦게 가요.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아주. 아주 제가 보기엔 저주를 해라. 아니 제가 보기엔 순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무튼 어제 술 많이 마셨어요. 술이. 이거 오디오 섞기 안 지금 되거든요. 보세요. 오디오 섞여서 안 맞아요. 들린대요. 자, 지금 한 분 자.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들어주세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원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썼어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제에 시급. 좀 집중하자고요. 아니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 이 부분도 원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하는 게 그거죠. 국정원. 국정원 얘기 나오잖아요. 예. 저도 솔직히 국정원 댓글 부분은 털고 싶어요. 제대로 털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 진짜 깨끗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댓글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 제 거예요. 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발언만 하면요. 페이스북에 댓글이 정말 욕이 세트로 달리는데 어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달릴까 정도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국정원 부분 이번 정부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저는 MB 정부한테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딱 겨냥을 하면 좋아요. 저는 다 털어주세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좀 명확하게 얘기해.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들어주세요. 예. 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앞으로 걸어나가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계속 뒤로 돌아가서 계속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자, 나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제가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예, 간단하게. 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국가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자. 이래서 정치보복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차고 넘치는 증거에 따른 국가적 범죄 행위를 해소하자니까 이전 정부까지 더 나가자고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까지 그럼 한마디만 해야죠. 말이 아닙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건 제가 한마디 예, 할게요. 예. 뭐냐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박 그 내용이 주제로 갑니다. 없습니다. 두 내용이. 정권의 적폐라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적폐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도 정권까지 문제가 하자. 있으면 예. 있다면 그 기준에 맞다면 그것도 조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기준을 충분히 만들자. 640만 달러 주장하셨죠. 부분은 오히려 제대로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의혹이 안 나오게 정 만드는 변호사님. 것이 민주당과 문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쿨다운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자,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자 이렇게 문건들이 나오는데 관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자꾸만 아까 두 분이 그렇죠. 말씀하실 때 캐비넷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자꾸 나오지? 보물창고야?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 국정원의 서버 있잖아요. 본 서버. 잘 아시죠? 정보위라. 서버는 사실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는 가동되고 있고요. 참고로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건 너무 익숙한 풍경이네요. 예. 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나왔을 때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팩트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명호 국장 문건에 대해서 개혁위에서 추명호 국장이 이렇게 정치 개입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주세요 하면서 추명호 문건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니까 130만 건이 나왔답니다. 그중에 정치 관여한 부분에 개연성 있는 걸 추려서 해갖고 그 자료가 개혁위로 올라오고 이 자료는 메인 서버에 있던 원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 국정원 개혁위의 주장이에요. 공보 간사 그렇게 밝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정치 보복 대책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두 분은 거기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최고위라서 그게 안 들어가요. 최고위원. 네, 저는 네. 최고위원이에요. 급이 다르세요. 최고위원은 뭐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은 그냥 최고예요. 네. 1승. 이겼죠. 예. 네, 아무튼 예.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아까 말했던 640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면은 이제 또 그건 그 얘기 할래요? 예. 아니요, 안 해요. 그건 이제- 그런데 그럼 딴 얘기예요 이번에 예. 바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쵸 지겹죠. 지겨우니까 이미- 맞아요. 자,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수사 그렇죠. 의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돼요. 이번에 받아서 그래 받아줄게.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그거 털어줄게. 대신에 이거 터는 대신에 MB 정부든 뭐든 나온 거 다 털어줄게 하면은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야 이번 여당 정말 제대로 일한다. 당당하다. 내 아픈 거 꺼집어내고 아니 이거는 반론을 해야 돼요. 근데 하세요. 네. 중요한 자, 건 일단 말씀 끝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여당 정말 인권 그리고 바른 정의 이 얘기 계속 하시니까 내 거 아파도 꺼집어내고 자 봐라 제대로 해줄게 하시면 저희 적폐청산이든 뭐든 좋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적폐청산 합시다. 네. 그런데 우린 아픈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정치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530만 표로 민주당 쪽이 져서 그때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털 게 없을 정도로 털렸다. 그때 뭐가 털렸죠? 예, 정치 보복 엄청 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치의 시간이라는 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거 해라.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미래로 가자 이런 뜻이다. 김강기 의원님 보충하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논쟁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 TF나 군 적폐청산 TF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예. 지금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되는 건데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그 TF에서 바다 이야기든 640만 불이든 증거를 새롭게 찾아내서 이걸 소명하셔서 검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네. 충분히 검사가 하겠죠. 고소고발하고 하는 고소고발을 거는 근데 이 하면. 부분은 설명해야 될 것 잠깐만 이 같아요. 말씀 듣고요. 예. 근데 됐어요? 예, 지금은 됐대요. 차고 넘치는 증거만을 가지고도 하게 바쁘니까 그 일부터라도 빨리 하자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준희 동의를 변호사님. 한다면서도 계속 하지 한마디만 말라고 할게요. 하니까 그런 우리 당 거죠. 김진태 의원께서 그 바다 이야기를 수사를 했었대요. 예. 근데 그분께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증거가 없다 하셨는데 수사가 멈췄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 그분이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는 거에 수사가 진짜 멈췄는지 아닌지 저도 궁금해요. 그분이 국회의원인데 정론관에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시면 되지. 아, 잠깐만, 하시겠대요. 좋은 것을 하시겠대요. 예. 돌발 좀 그 어떻게 자리를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김진태 줘야 돼요. 의원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항소심. 왜 기사가 안 났지? 왜 기사가 안 기사가 났어요? 안 차고 났어요. 넘치게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 나 김진- 저는 달빛 기사 아까- 나왔다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김진태 문건- 의원의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예. 주장은 기자회견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까 증거와 증언. 문건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진규 청취자 변호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청와대에서 무슨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내용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예. 이것이 대거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답하겠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박수현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어요. 몇 달 됐죠 지금? 근데 아무런 진행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시는데 그 재판 프로세스를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재판이 아니라 곤란하죠. 수사. 수사와 재판의 프로세스가 다 있고요.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건 재판을 얼마 앞두고 그 바로 앞두고 그 전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미 그땐 재판부가 결정 다 내고 있는 상태예요. 알아요. 김세훈 재판관은 나랑 대학 아이 친구인데 그런 그게 얘기 안 아니라요. 하던데. 프로세스 대학 얘기하는 친구예요, 거잖아요. 대학 동기. 동기. 예, 연수원 그러니까 동기. 연수원 동기. 예. 반 친구. 같은 조예요. 아무나 친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재판을 코앞에 두고 무슨 발표를 한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자, 생각한다고. 자, 아니에요. 완전 뭐 완전 재밌는데. 아니요. 이거 변호사님만 너무 그렇게 쓰지 마세요. 생각해요. 자, 두 분께 질문. 아까 잠깐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여론조사를 해도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가 정치보복보다 2배쯤 나와요 지금은. 당연히 해야죠. 아니 지금 당연히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적폐냐? 이게 뭐가 적폐냐? 뭐가 적폐입니까? 아까 아까 국가적 범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국가적 저도 범죄입니다. 들었어요. 아까 네. 국가적 그거는 범죄라고. 그러니까 지금 범죄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시고 계속 자기 주장만 아니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가 그쵸. 640만 달러의 그 얘기 또 뇌물을 할까요? 받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다면 예. 그것이 이미 그런 수사했잖아요, 국가적 범죄행위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한다. 찬성하시는 찬성한다. 거죠? 우리는 시비 건 적 없잖아요. 그 부분에 오케이. 대해서. 정윤일 그러니까. 변호사님, 정윤일 변호사님 아까 가다가 자원하기 때문에 멈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거 정치 보복으로 어쨌든 당에서 규정했어요. 정진길 변호사님 규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정치 보복이냐라고 하는 게 야당 쪽에서 궁금한 사항. 여당입니다. 오늘 예상됐어요. 여당됐어요? 5월 9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자꾸 요것만 놓고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예. 큰 그림에서 자 뭐가 적폐냐.
자, 적폐 개념을 제가 먼저 정한 다음에 정했는데.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여건은 뭐냐면 자 9년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저 정말 그게 죄송한데요. 잘못됐다는 지적을 계속 변호사님 제 하는데도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을 안 들어줘서 변호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듣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정을 누구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신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피해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심지어 BBK 관련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 돈 잃었으니 억울하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연예인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점 같다.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억울하게 이게 사찰당했다. 그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조사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달라고 고발을 했다. 요청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검찰은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예, 그래서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대통령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거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일 수도 있다고 하고 정치 공세를 하니까 검찰 수사하지 말라 이러라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저 진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고발장을 냈어요. 640만 불 다시 해달라. 예. 그리고 바다 이야기 할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고발장이 들어왔고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수사 저 진짜 오케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해야죠. 예. 그리고 저는 탈탈 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원래부터 저는 주머니까지 털어서 먼지까지 없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MB든 박근혜 정부든 털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정치 얘기든 나올 때마다 640만 불 나오고 바다 이야기 나오니까 예. 그것도 이번에 고발장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 대한 것도 만약에 고발장 들어가면 그것도 털어주시고 그렇게 다 깨끗하게 털자는 겁니다. 여기서 정 한 가지, 변호사님, 정 한 가지 변호사님. 정보를 드려야 돼요. 친박 쪽에서 640만 예, 불 이미 재수사에 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공소권 없음에 갖고 결론을 또 내렸잖아요. 검찰이. 네, 형사 최근에? 일부에서 내렸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근데 올해 초에 변호사님. 그게 지금 뭐냐면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린 거죠. 아니 왜 그러니까 제조사의 그랬는데요? 요건이 안 되는 예, 거지 요건이 않습니까? 안 새로운 되는 증거가 겁니다. 있는 것도 그렇지 아니고. 않습니다. 어떻게 그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불기소 이유서 가지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네. 공개해 드릴게요. 아, 지금 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 하세요. 않습니다. 요지만. 지금 하세요. 누가 당시에 고발을 했냐면요. 그 정광용 당시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예. 그쪽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냥 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항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 제조사 요건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아니, 한거가 그러니까 거기에 돼요? 좀 겁니까? 제조사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 그거 보셨어요? 불기소 이유서를?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거가 돼요? 그러니까요. 기소를 거기에 안 무슨 했는데. 자꾸 제조사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마시고 얘기를 자,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신 분이 유일하게 한 거고 네. 여쭤보세요. 지금 추정했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찰의 어떤 아무런 조사나 내용 확인 없이 그 당시 바로 그것을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가 되어져 있는 거고 검찰이 좀 정치적 바람을 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시기가- 당시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예. 영구 보존 기록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에요. 예. 왜 당시에 중수부의 수사팀이 예. 그 사건을 중간에 수사를 중단하면서 영구 수사 보존할. 기록으로 보존했을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저는 영구 보존 기록으로 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요. 잠깐만요. 저 친박 단체가 고발한 시점이 언젠데요? 자, 얘기 아, 끝났어요. 그 얘기 하세요. 시점이 언제예요? 예. 자, 이게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 얘기해 보세요. 아, 얘기하세요. 묻지 말고.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예, 대선 예. 진행 과정이었고요. 황교안 체제 검찰에서 예. 이거 재조사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 에이, 다시 그거는 내겠다. 말도 안 알겠습니다. 되는 여기 얘기예요. 에이, 알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의도 말이 안 UFC 됩니까? 최민희 의원님, 김강희 의원님, 유여애 최고위원님, 정준결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근데 인사하려고 한마디만 인사하세요. 할게요. 그때 자. 정권이 바뀔 걸 알았던 거 아닐까요? 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의도 UFC는 끝나서 돌아서서 카페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Never Ending Story 들으면서 오늘 토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무기까지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기준에 예를 들자면 대통령 일가 640만 640만 달러 불? 그 사건은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기준에 제가 맞으면 답할게요. 그것도 해야죠. 예. 네, 근데 제가 왜 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년 이박 두 정권에 있었던 그런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사안 나왔어요. 이거 640만 불. 답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살짝 말을 비트시는데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하시면 그건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나는 알지 못했다. 예, 이게 뇌물 여건에 해당하는 몇 가지가 안 돼서 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허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댓글 같은 경우는 재조사 요건이 된다. 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조사 증거가 나왔다. 요건이 되고 또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의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30만 불 640만 불요? 수수에 대한 의혹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 이명박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이에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하려면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 문건이나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재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나 증거가 증언이 뭐 있어야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640만 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새로운 증거가 아니 그러니까 그 뭐가 부분 나왔어요?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 예. 부분이 64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가족이 공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냐 아니냐 부분이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사건이 멈췄었는데요. 이 부분을 국민들 중에서는요. 상당수 많은 숫자들이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혐의 없음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혐의 없음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없음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해서. 그런데 폐기하는 거야 이 기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농담 같잖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국가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적금 들듯이 말하는 것처럼 쌓일 적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된 폐해들이라고 어허. 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인데 정진석 대표가 예. 그저께인가 그 국감 때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적폐청산이 뭐냐라고 하면 국정원, 검찰 이러한 국가적 기관 중에서 특히나 힘 있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했던 일들 이것들 철폐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정부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만한 어떤 근거나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종길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적폐청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적폐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새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낸다. 아하. 이것이 단어적 뜻이고 예. 김광진 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적 기관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 그러면 적폐가 뭔지를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시간이나 대상을 정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왜 여권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받느냐. 일단 기간을 9년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근데 그 지금 문제 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조차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하셔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가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순서대로 하면 자, 첫 번째 주제 분위기 좋아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국감에서 이제 고성까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당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치보복이냐?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왜 저를 가르쳐요? 아니요. 예, 그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인 것이 그리고 정치보복 아닌 것이 탄핵된 게 12월 9일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게 3월 10일이고요. 구속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보복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레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다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하세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들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저는 최 의원님을 그냥 굉장히- 바로 받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어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적폐청산 전 진짜 항상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정부 두 개만 하느냐. 전 이왕 하는 김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 4개 정부를 한 번에 털자. 그 털어서 적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제대로 한번 다 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정부 안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신고리 제대로 터졌잖아요. 뭐 영화 보고 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뿐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400명 다시 빈지 정규직 뽑았고 2분 지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진짜로 어제 우연한 자리에서 나름 배운 분들이 적폐가 뭐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적을 완전히 네,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 부분이 가족이 만약에 공범이라는 것이 수사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사가 근데 필요하다면 유채관님 그 제가 얘기 내용에- 끝나고요. 잠깐만, 예, 예. 얘기 끝나고 하세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거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공범이라면 그러니까 자 좋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 부분이 계속 640만 불이 대선 때도 나왔으니까 이왕 적폐청산이면 이쪽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주는 것도 그리고 특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별 법안을 지금 제출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번 다 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면은 더 이상은 적폐란 이야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김광희 의원님. 질문 하나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네. 그 자유한국당 분들이 뭐 말만 하면 640만 불 얘기를 예. 먼저 네. 꺼내세요. 네. 그 640만 불이 어떻게 구성된 640만 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와 뭐를 섞어가지고 640만 네. 불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예. 유채권님께 아니 아니, 정말 제가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논평 쓸 제가. 때 했으니까 여기서 답을 해도 괜찮을 자,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전제로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이나 외부에 그러니까 제 따르면 질문에 들어보세요. 답을 다른 드리세요. 사람은 주세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방식의 적폐청산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적폐청산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건 물론 지적하지만 과거의 노무현 DJ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잘한 것도 그러니까 많지만 그 들어보세요. 640만 불이라고 하는 아니, 것이 조금만, 어떤 걸 지금 기준에서 조금만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잘한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하면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640만 달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과 조카 두 사람한테 500만 달러가 갔죠. 그 500만 달러는 조금 투자금이지 먼저 세 가지 않습니까? 먼저 투자가 얘기- 됐다라고 하는 세 것은 가지 먼저 검찰에서도 인정한 거 설명드릴게요. 아니겠습니까? 100만 그건 달러는 뇌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100만 달러는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에이, 점잖으신 분이 왜 그래요? 100만 네. 달러는 시간 권양숙 좀 주세요. 여사한테 전달된 시간. 100만 달러. 40만 달러는 딸내미한테 간 40만 달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닌데도 지금 뇌물로 처벌받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지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뇌물이 되는지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나 몰랐는가 예. 여부인데 예, 잠깐 한 여기서 가지만 제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당시의 태강실업 회장을 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냥 언론에 들어가면 보도된 됩니까? 내용에 아니, 정민주 따르면 변호사님 지금 그 경고 들어왔어. 너무 길다고 조금 짧게. 예, 그러니까 네. 당시에 보도된 내용 등에 따르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누가 그 얘기를 그 당시 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보수를 총리가. 시간 괴멸시키. 지났는데. 아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얘기가 적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한테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예, 하세요. 예. 지금 정치적인 평가 부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부분은 좀 분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쌓여왔던 국정원 등 권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를 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가적 아하. 범죄 행위, 아하.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의 기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미의 수사들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건 주관적인 평가고요. 지금 오해 안 하시고 적폐청산 필요하고 국가적 범죄 행위를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고 주관적인 표현은 배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재조사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범죄 행위 중에 일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증거가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조사 요건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안별로 좀 들어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재판 못 받겠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상 그 얘기 예. 전에 방금 이 부분 지적해야 예. 되는데요.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국가적 범죄 행위, 중요 예. 범죄 행위다. 그다음 증거가 있다.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한번 여기에다가 기준을 한번 대서 재보자고요. 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 그죠?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 해당되죠? 아이고, 증거 많이 있느냐? 받았지. 다 있어요. 당시에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고 공범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되고 추정되어지는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영구 보존돼 있으니까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정형이